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05년도 귀국을 했는데 골수이식을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병명이 없습니다. 희귀병과 유사한데, 백혈병과 유사한데 희귀병인데 이게 정확하게 백혈병이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골수이식을 한다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골수이식을 하지 않고 제가 리비아에서 벌은 돈으로 부산에 동생의 조그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습니다. 희망 하나 갖고 살잔 말이에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걔네들 머릿속에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뛰고 있는 한 살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루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동생은 계속 수혈을 했죠. 근데 저는 병원에 가면 심장이 떨리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동생은 계속 수혈을 하는데 형이 돼서 수혈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헌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혈을. 근데 제가 맨정신에는 못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면 보이는 게 좀 없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2007년부터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100회 헌혈을 했습니다. 100회. 예,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 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홍보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대한적 십자사 표창장도 받고 열심히 헌혈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니까 돈 안 들이고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 헌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혈을 죽기 살기로 해도 몇 번 했다고요? 100번. 100번까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혈액 부족 국가입니다. 혈액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애인도 없고 애인이랑 놀러 다닐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 있는 게 제 애인입니다. 피켓 들고 헌혈하시라고 막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헌혈하고 들어와요. 사람들 마음이 다 따뜻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200회 여태까지 2009년부터 총 200회 길거리 헌혈 홍보를 했습니다. 하루 제가 서 있으면 하루에 한 30-40명이 헌혈을 더 해주셔요. 제가 죽기 살기로 하는 것보다는 3번만 더 서 있으면 돼. 네, 제 애인입니다. 네, 이 편말이 제 애인이고 열심히 길거리 헌혈 홍보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살아있어서, 누나가 살아있어서, 어머니 살아있어서, 할머니께 살아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웃음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2003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치매이신데 아직도 93 살아계십니다. 예. 예, 살아계십니다. 우리 집에 안 된다고 하면 다 살아있습니다. 예. 안 된다고 하면. 재미있죠, 그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살아있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토요일날 집에 가면 차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경상도니까. 그래서 열심히 웃음 치료합니다. 이 치매 어르신들 하나, 둘 숫자를 헤아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10개, 20개까지 헤아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빚은 계속 넣는다는 거죠. 어떡하지? 빚을 넣는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대기업 차장이면 연봉 많이 줍니다. 네, 엄청나게 줍니다. 1억은 안 되지만 뭐 8천만 원, 뭐 9천만 원 줍니다.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 없죠. 그래서 뭘 했냐? 책을 한번 써보자. 저희 어머니가 시를 좀 쓰신 적이 계셔서 피가 안 흐르겠나 이러면서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한 제가 뭔 책을 쓰겠습니까? 3번 거절당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야 이게 책이냐? 책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니래. 4번째 가서 기약했습니다. 열심히 썼더니 야, 안 되겠다. 야, 이 책 아니다. 5번째 출판사에서 어렵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 넣으면 정말 유명해져서 강의도 막 하면서 제가 강의를 부업을 했단 말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은 누구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동생이 한 달에 한 2-3번 정도만 응급실을 가던 동생이 다시 2011년도에 일주일에 2-3번 응급실을 가서 피가 안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제는 골수이식 한번 해보자. 이제는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1996년도 직장암 말기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살아계셨죠.
그 어머니께서 7순의 연세에 어머니께서 고수를 주셨습니다. 예. 불과하죠. 7순의 연세에 어머니 아들을 살리겠다고 이 악물고 버티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휴직하고 병동에 들어왔습니다. 암은요, 몇 달 삽니다. 이게 있습니다. 고수의식은 하는 순간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동입니다. 무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살겠다는 집착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게 동생 손을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성공하고 안 하고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살아서 나가자. 살아서 나가는데 우리 힘든 오늘 하루의 이 이야기를 일기로 써자. 일기로 써서 우리가 살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좀 갖자.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 그러면서 막 희망을 하는 거죠. 조금씩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동생은 수혈을 해야 삽니다. 네.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책으로 방송 출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제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빚은 어떻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진짜 파산의 기로에 선 겁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자. 16년 다닌 대우건설을 그만두자. 희망퇴직을 하면 퇴직금에 희망퇴직금 합해서 한 2억 정도 됩니다. 일단 2억이라도 청산하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이자하고 빚은 청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 시작을 하자. 16년 대기업 차장, 잘 나가는 차장 그만두고 강의를 한번 해보자. 강의는 많으면 돈 많이 벌지만 없으면 굶어야 되죠, 그죠? 네. 두렵죠? 두렵죠. 그래서 생각을 벗으면 희망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제 스스로 생각을 벗는 연습을 했습니다. 생각을 번다 이러면 돌아서면 까먹을 것 같아서 생각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번 내보자. 그럼 이 책 보면서 항상 생각을 벗는 연습을 저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을 벗으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 지금은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희망특강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밥벌이는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버는 날 오지 않겠냐 하는 희망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삶의 열정이고 희망입니다. 자, 그런데 열정을 가지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아주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을 가지되 조급함의 열정이 아니라 어떤 열정? 기다림의 열정. 조급함의 열정은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열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산다고 세상이 행복해집니까? 자기 혼자 잘 산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세상을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열정을 갖고 계시되 어떤 열정을 갖고 계시라고요? 기다림의 열정.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제가 남들 다 가는 제주도를 39회 처음 가봤습니다. 왜 갔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명산 한라산 1950m. 여기 가면 산신령이 있을 거야. 그 산신령인데 좀 빌어보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 39회 한라산을 갔습니다.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39회 제가 처음 간 한라산에 한라산 백록담 물이 가득하죠. 1100mm 비가 3일 동안 왔습니다. 이런 한라산은 수천 번 올라가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 39에 갔는데 이 한라산을 신이 내린 이 한라산을 제가 봤다 아닙니까? 예, 평상시에 가면 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 신마저 나를 도와주는구나. 희망을 갖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도 저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거죠.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뭐가 다르다고요? 때가 다르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 인생이 틀린 거 아닙니다. 뭐죠? 다른 거죠. 다른데 뭐가 다르다? 때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20대에 장가 가지만 김창수는 43세 장가를 못 가도 나는 장가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단 말이죠. 왜? 때가 다를 뿐이다는 거예요. 때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17년 전에 교수가 되는 꿈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슴 속에 간직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백수가 되었습니다. 백수가 되었더니 박사도 아닌 석사인 제가 당신 희망특강 제일 잘하잖아 대한민국에서. 희망특강 교수해.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희망특강 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 교수님도 아니고 부교수도 아닙니다. 저는 희망특강 교수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저도 어느 날 정 교수 되는 날 오겠죠. 그죠? 네. 예,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때가 다르니까 어떻게 조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다림으로 살자. 예. 자, 다음은 이제 생각을 벗고 때가 다르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죠. 그죠? 자, 희망을 어떻게 갖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자가. 쥐를 상자에, 까만 상자에 가두었습니다. 한 상자는 빛이 안 들어가는 상자, 한 상자는 빛이 들어가는 상자. 자, 빛이 안 들어가는 상자는 빛이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두려움에 쥐가 3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빛이 들어가는 상자에 있는 쥐는 며칠 동안 살아있다? 9일 동안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희망입니까? 그렇죠. 우리 쥐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죠. 쥐도 가진 희망을 우리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 희망 있습니까? 네,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창수의 희망은 뭐냐? 창수의 희망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살아서 숨 쉬는 것이 희망입니다. 야, 숨 쉬는 게 뭐 희망이냐?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자, 기회를 만들 자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당신의 기회는 여기야. 문 열고 들어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어떻게 해요? 기회는 내가 만들고, 내가 붙들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누가요? 본인 스스로 만들고, 붙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순간, BTN TV 멘토링 이 순간, 이 자리가 제 삶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고, 제가 붙들고,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 자리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점 마무리되어 갑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벗었죠? 안 된다는 생각을 벗었습니다. 지금부터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십시오. 주먹을 불끈 쥐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행동하자. 그러면 내 인생은 되는 인생이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점점점 빨리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빨라져요, 늦어져요? 맞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바꿔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운명은 내 가구 산골 마을, 4명의 아픈 가족, 4억의 빚, 43세의 노총각.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떻게?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야, 서울에 집 4채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막 TV에 맨날 출연하는 거, 잘 나가는 거 한 번 출연하면 빵빵빵 터지고, 그리고 막 현금 4억 정도는 항상 호주머니 넣어다니면서 피로해. 그래, 다 가져. 그리고 뭐 얼굴도 좀 뜯어 고쳐가지고 막 43세 꽃미남 하자. 이랬더니, 야, 3개는 되겠는데 꽃미남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하자. 막 이렇게.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 된다는 생각을 벗고 어떤 생각?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을. 비웠으니,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채우면 되죠. 예. 부정의 생각들은 버리라 이거죠. 자, 다음은 마지막 이제 한계에 도전하라입니다. 도전의 끝이 있습니까? 도전의 끝은 없습니다. 도전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데 돈 안 듭니다.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마음껏. 자, 저는 한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았습니다. 아유, 내 팔자야. 어떡하겠어. 그냥 팔자로 생각해.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날 오겠지? 응? 별거 있어?
예. 남들 미쳤다고 하는데 저 혼자 그냥 웃고 있습니다. 인류 인생, 웃는 인생 틀림없이 인류 인생 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삶일지 모르지만 기필코 시간이 우리의 삶을 인류 인생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기필코 인류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자,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저도. 창수의 희망, 꿈, 도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가족이 오늘 살아서 함께 숨쉬는 것이 도전입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꿈입니다. 함께 자신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생각을 벗으면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머리와 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심장은 뛰고 있는데 머리에서 저 사람 도와주면 떼일 것 같아. 100만 원. 예. 하지만 도와줘 보십시오. 심장이 움직이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은 엄청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하십시오. 기다림의 열정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서 극복하기 위한 열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달려갈 희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운명을 알고 열정을 알고 희망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려가면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죠. 예.